종성님 안녕하세요. 종성님 안녕하세요. 자비스 이번에 유증하는데 유증 후 전망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 자비스란 종목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은 없지만은 자비스 같이 고민해 볼까요? 전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증할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로 인정합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운영자금, 뭐 예를 들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대한항공 이런 애들 자기 이제 그 리스료 갚기 위해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이런 종목은 제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저는 그러면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걸 저는 악재로 판단합니다. 아마 자비스는 첫 번째일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자비스. 최근 뭐 주가 흐름 장난 아니던데? 오늘 20%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거 오랫동안 또 적자를 냈던 기업이긴 하네요. 그쵸? 예, 데니님 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저도 이제 자비스라는 기업을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봐보시죠. 성남시에 있네요. 성남시 중원구. X스캔, F스캔, 유지보수, 임대수익. 뭐하는 회사지?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자비스는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가 먼저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작년 보고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보통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배터리 검사 장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스캔이란 말이 있었구나. 엑스레이. 스캔.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봐. 일단 내용 봐보죠. 엑스레이 오토매틱 비전 시스템의 약자로서. 이래서 자비스. 엑스레이 오토매틱 비전 시스템의 약자래요. 그래서 자비스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당사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반도체 및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이 하네요. 그리고 산업용 부품재 등의 외관 및 내부 상태를 검사하는 제품과 식품 내 이물질을 검사하는 제품의 개발. 그러니까 이 뭐 엑스레이로 이것저것 검사한다는 뜻이겠죠. 예. 독고다이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가 반도체 장비 그 뭐지? 후공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2차 전지로도 많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반도체 공정을 검사하는 장비들이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온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업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비스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배터리 결함 이슈. 국내에선 현대차가 배터리 문제로 2만 5천여 대의 코나 EV를 리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항상 이제 배터리 결함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를 검사하겠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매출은 384% 증가한 이제 워낙 이제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기존에 얼마 없었으니까 배터리 검사 장비가 늘어서 384% 증가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겠죠? 깜짝 놀랐네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보면은 엑스스캔이 2차 전지인데 와, 뭐 어마무시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충분히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2차 전지가 이렇게 늘었으면은 뭐 PCB라든가 반도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론 반도체 장비 쪽이 어, 그렇게 또 폭발적인 성장이 없기도 했었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사업 그 포트를 좀 변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이런 상상이 들고요. 일단 처음 보는 기업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기업이라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딱 이 자료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업체가 캐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반도체 장비 만들 그 에너지를 사업 포트를 2차 전지 쪽으로 좀 구성을 했겠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이렇게 2차 전지 쪽 사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사실. 이 회사가 사업 포트를 바꾸고 있네. 2차 전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각종 산업 표준 뭐 이런 건 제가 봐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앞에 그 매출 비중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실. PCB가 32%에서 12%로 감소되었고 2차 전지 매출은 9%에서 48%로 이렇게 비중이 확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매출에 대한 판매 비중이 바뀌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재료 비중은 똑같아요. 보세요. 2021년도랑 2022년도 원재료 비중이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튜브 디렉터 외가 86%, 판금 외가 9%. 물론 이제 이걸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차 전지와 PCB 장비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보자마자. 그렇지 않아요? 매출 구성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오고 있는 원재료 구성은 비슷하다고.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같은 원재료 가져와서 장비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장비 만들던 거를 그대로 그냥 2차 전지 장비용으로 만들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좀 들고요. 동의하신다면 채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채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치킨킬러님 오랜만이요. 네, PNT 부문 온다. 일단 한번 봐보죠. 근데 유증을 한다고 하니까 왜 유증을 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럼 얘네가 이제 아직 여기까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어, 이 업체가 지금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캐파가 부족하구나. 근데 그 캐파를 늘려서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호재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볼게요. 아까 이제 X 스캔이 2차 전지였는데 X 스캔이 2차 전지 얘도 PCB도 X 스캔이네. 뭐야? 다 X 스캔이잖아. F 스캔만 식물이고. 그러니까 X 스캔을 원래 이전까지는
반도체 PCB 할 때는 수출을 꽤 하다가 와 내수로 국내 업체한테 2차 전지로 엄청 팔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한테. F스캔은 뭐 똑같이 가는 것 같고요. 식물 검사할까? 그거는 중저가 엑스레이 검사 장비. 마진까지 같이 나와 있으면 참 좋은데 마진이 같이 안 나와 있네. 사업부별. 그러니까 사업부별 마진이 나와 있으면 방금 지금 아까 누구지? 대니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업부별 마진이 같이 적혀 있진 않습니다 여기에. 아 예, 동의해 주신다고? 배터리도 하는 거랑 같은 경우임. 고장비 2배로 팔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 아 그거는 이제 그쵸. 퀘스천 마크고 치킨킬러님께서 셀 기업의 거래처 다변화로 자비스가 새로 벤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셀 기업이 장비 기업에 주는 마진은 상당히 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박람회 가서 얘기 들은 거는 반도체는 장비빨 그리고 배터리는 소재빨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얘기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장비 또 2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큼 어렵지는 않다.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킬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율이 좀 약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일단 먼저 같이 드네요. 수주는 뭐 이것저것 따이는데 수주가 지금 합계가 얼마인지 딱 안 나와 있나? 네, 공시가 친절하지는 않네요. 공시가 친절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더해봐야겠죠? 원래 보통 여기 아래쪽에 이제 계약 합계해서 같이 나오는데 합계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은 공시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1번 환율은 곱하기 그냥 100 하겠습니다. 100 하면 되겠죠? 아 10 곱하기 10 하면 되죠. 합계는 13788. 이게 합계고요. 이게 뭐 언제까지 기간도 같이 나와 있나? 기간은 보통 3년 정도 3년 18, 19, 20 3년 2년인 건가? 참. 네, 3년 맞고요. 3년. 얘는 한 2년 반. 한 2년. 뭐 2년 잡지 뭐. 근데 얘네 매출이 얼마죠? 매출이 220억? 매출이 220억인데 수주 나와 있었구나. 수주 나와 있네요. 제가 방금 아래쪽으로 수주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오해할 뻔했어요. 네, 공시를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수주 잔고 얼마죠? 47억 남아 있네. 47억. 수주 잔고가 47억이라 뭐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잠깐만. 47억인데요? 전기 수주 잔고에다가 총액, 기납품액 47억인데? 종성님 그 누적 수주가 300억이라고 예상되는 거는 혹시 어떤 자료예요? 지금 여기다 공시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 말 기준 2022년 말 기준으로는 47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이시죠? 얘들이 영업마진이 10에서 20% 뭐 앰플이나 원익 PNE 같은 후공정단은 5% 정도일 거예요. 배터리는 소재가 비싸야 매출이 뻥튀기. 내년 예상으로. 내년 예상으로. 또 예상치는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올 지금 현재 2022년도 말
기준에서는 47억이라는 점 체크하고. 네, 2차 전지 테스트 공정 단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지연되었던 국내외 2차 전지 업체들이 라인 증설을 본격화하면서 당사는 국내 3사,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뿐만 아니라 중국 고객사인 EVE, 템파워, 그레이트파워, ATL 등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3사는 다 잡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업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업체.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 둘 다 할 수 있는 업체들, 저는 꽤 매력적이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들지 않나요? 음. 4월 13일 디일렛 기사에서는 현재 수주 잔고가 24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300억까지 가긴 하겠네. 240억. 좀 갑자기 좀 매력 있게 보이는데요? 또 빠져드네, 자비스. 좀 빠져드는데. 맨날 뭐 볼 때마다 빠져들어. 문제야, 문제. 그래요? 240억? 그럼 뭐 한 2년에 240억 다 만들어서 판다고 치면은 최소 120억씩은 벌겠네, 1년에. 그쵸? 수주 잔고만 따졌을 때. 또 그러면서 또 계속 매출은 일어날 것이고. 음. 리튬값 올라도 마진 고정 거래입니다. 우리 판매량 감소는 안 좋아요. 데니님, 리튬 값이 비싸게 유지되거나 올라야 저는 주가 상승이, 지금 양극재 말씀하시는 거죠? 데니님께서는. 저는 리튬 값이 안정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지난 라이브라든가 영상에서 많이 밝혔지만, 수익금이, 그러니까 중량에 따른 수익금이 고정값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뻥튀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량에 따른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자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 내용을 한번 봐보죠. 유상증자. 응? 이거예요? 3월 27일? 권리락 실시일. 이미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쵸. 리튬 값이 오르면 양극재 값도 오를 테니까 매출 숫자는 커지죠. 맞습니다. 매출 커집니다. 대신 이제 이익률은 좀 안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수익금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270. 와, 1차 발행가액이 1881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할인율을 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것이고, 기준가 2,705원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 실시 3월 28일 날 증자 결정. 확정 예정일 신주 발행가 1881원이고 확정 예정일 4월 26일. 일단 이미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판단을 했을 것인데, 이 금액과 이 발행가액에 대한 것과 확정 예정일 4월 26일. 야, 여러분 4월 26일 날은 어떤 일인지 알죠? LNF 교환사채 발행일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데 자비스랑. 제가 만약에 종성님 지금 이 자비스 비중이 크신가요? 얼마나 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를 좀 저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이수학이라는 업체를 제가 이제 들고 있었을 때 그때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이수학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수학 들고 있었을 때 유상증자 하길래 적극적으로 유상증자 다 그대로 받기 위해서 적금을 하나 깼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성님이라면 이 자비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얼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미래를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뭐 자비스라는 업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수주 잔고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300억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 1년 반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한 건당의 수주가 뭐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아까 3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2년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 수주 300억이 2년 안에 다 우리 매출로 돌아 환원이 되는 수주 잔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평균적으로 150억씩은 번다란 얘기고 앞으로도 더 수주가 더 커지겠죠. 근데 커지고 있는 수주를 우리가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캐파를 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목적이 적혀 있겠죠? 유상증자 목적 어디 있죠? 운영자금? 그냥 운영자금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맞아? 그냥 운영자금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볼까요? 요즘 목적이 저렇게 그냥 저걸로 끝이라고? 원래 그랬나? 자금 사용 목적 안 나와 있어? 운영자금 목적 여기 나와 있죠.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비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재료들, 아, 아, 검사 장비를 만드는 원재료 매입에 사용을 하는 거구나. 뭐 검사 장비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산 캐파를 늘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원재료 매입 비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뭐 이제 저 말이 생산 캐파 증설과 뭐 비슷한 내용인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있네.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튜브와 디렉터로 아까 이제 우리 매출 원가에서 봤던 부분이죠.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의 스펙에 따라서 매입처를 선정해서 스펙에 맞는 그런 거죠. 이 건설로 따지면은 그 시행사가 야 너네 그 자재는 여기 거 써. 프로큐어먼트 쪽을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 스펙, 매입처를 선정하니까 거기서 사야 되는 거지. 그 거래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거래처로는 못 쓰고 다른 거래처를 써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재고가 무의미해지고 그쵸? 그래서 그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음. 120억? 많이도 하네. 많이도 하네요. 많이 하긴 하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 1,800원? 1,800원이면은 들어가야죠. 저라면 솔직히 들어갑니다. 제가 이 자비스 회사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만 본 내용만 보면은 일단 수주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또 좋아질 거잖아요. 반도체 장비라는 게, 반도체 이제 업황이라는 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분명히 지금 현재 못 쓰고 있는 재고들 다 반도체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또 이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신규로 재고를 사지 않으니까, 원재료를 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뭐 아주 잠깐 봤지만 뭐 몇 분 봤죠? 뭐 한 3, 40분 봤나요? 네, 봤지만 제 눈에는 저라면 유상증자 받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였고 그쵸? 너무 허덕였고 적자에, 보세요. 자본 대비 부채 비용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자본 대비 부채 비용 200% 미만이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200% 미만이긴 한데 아슬아슬하다. 자본이 너무 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네 이 회사. 이런 부분. 근데 성장을 위해서는 뭐 회사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근데 유상증자는 이제 자본이 커지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또 약간 좋아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신주 상장 직후 파는 게 좋을까요?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 답변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 틀릴 확률이 높고요. 네, 그쵸? 제가 틀릴 확률이 너무 높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답변 드리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단기적인 흐름을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저 이번에 혹시 제 영상 보셨겠지만 LNF 같은 경우에 제가 호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주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거 진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스라는 업체는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이거 참 증권사 레포트가 있나요? 자비스?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스? 네, 있을 리가 없죠. 있네? 뭐야? 작년 6월 달에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요. ITN 식품향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스펙 합병을 통해서 한참 그 스펙주 유행할 때 또 거기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했나 보다. 코스닥에. 근데 식품도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할 게 있나요? 직원, 직원 많이 늘었네요. 50% 가는 거잖아요, 50%. 그쵸? 83명에서 129명 는 거면 직원 수가 5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포트를 보면 아시겠죠? 이 레포트를 보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 언제야? 2022년 6월인데 네, 2차 전지 얘기가 안 나오죠, 지금. 참고로 일본의 리코사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신도리코의 그 리코? 신도리코의 리코 같은데 느낌이? 그 복사기 회사.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나오네. 2차 전지. 이게 나왔구나 이때. 폭발물 탐지용 엑스레이 모듈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오랫동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좋았을까? 영업이익률이 정말 개선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작은 회사면은 IR 부서가 아마 연락은 잘 받아주실 것 같은데. 제품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전 이 제품들 볼 때마다 항상 장비들 볼 때마다 그냥 기계구나.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기계다. 다 복사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 재밌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 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성민조님, 김다경님, 광주 오리통님, 아빠렐라님, 명명님님, 임종성님, 루피님, MG님, 하지무님, 남혜연님, 심플와이님까지 모두